안녕하세요. 향이와의 산책, 향입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10화. 미숙 형사와 인자 형사는 형식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허름한 집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지 주변 집들에 비해 겉모습이 깔끔한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형식 씨 어머니 댁이시죠? 형식 씨 계신가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순한 얼굴로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데요? 왜 그러시죠? 뉴스에서 보셨죠? 형식 씨가 공사한 연못에서 시체가 나온 기사요. 형식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봤습니다. 사실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요. 경찰서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니 식사 중이십니다. 다 드시면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숙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분이 지나자 형식이 나왔다. 가시죠, 형사님. 미숙 형사는 형식의 표정과 손짓, 몸짓 등을 살펴보면서 말을 이었다. 어머님, 연세가 많으신가 보네요. 아니요, 나이는 많지 않으신데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치셔서 식사가 불편하셔서요. 집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던데 본인이 하셨나요? 네, 제가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집이 이쁘기에 여쭤본 겁니다. 솜씨가 좋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미숙 형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그럼 누구일까? 인자 형사, 주영 형사와 영희 형사에게 연락해서 전일이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해. 네? 왜? 아닙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미숙은 운전을 하는 동안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을 했다. 전일은 멀쩡히 한국에 있는 형식을 러시아로 일하러 갔다며 시간을 벌었다. 왜?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은 형식이뿐이 아니었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위 말에 의하면 현장 일이 자기 일이 맞다고 고집을 세우다 순자에게 무시를 당했었고, 그렇다면 현장에서 잡일을 하는 형식이 일리가 없잖아? 미숙 형사는 열심히 퍼즐을 맞추며 운전을 했고, 인자 형사는 다른 형사들에게 전일을 잡으라고 요청을 했다. 불길한 예감은 어찌나 잘 맞는지 전일은 짐을 싸서 지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집을 나갔다는 전갈이 왔다. 미숙은 형식을 앉혀놓고 생각에 또 생각에 빠졌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작업 반장이랑은 친합니까? 네,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때 전일이 형을 알게 되었고 전일이 형 밑에서 일한 지는 17년 정도 됩니다. 서로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술도 가끔 마시고 하다 보니 속마음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죠. 형식 씨, 반장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요? 불안해한다거나. 지금은 좀 좋아지긴 했는데 몸이 갑자기 약해져서는 한 2달, 3달 일을 못했어요. 찾아가도 얼굴이 초췌한 것이 다크서클까지 생기고 형편이 없었어요.
식사도 잘 못하고 내가 쓰러진 형 업고 응급실을 몇 번이나 갔었거든요. 워낙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고 2달인가 3달인가 병가 처리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별거는 아니고 아팠다기에 어디가 아팠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형식 씨를 부른 건 다른 게 아니고 연못, 아참, 대학교 연구실 실내 연못 공사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전일이 형이랑 저 둘이서 했습니다. 아, 참, 배관공도 하나 있었죠. 배관공?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그건 회사에 물어보세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숙 형사는 영희 형사를 회사로 보내 배관공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때 주영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팀장님, 전일이를 놓친 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시골에서 갑자기 일하게 되었다고 하고는 작은 집만을 챙겨서 집을 나갔답니다. 혼자 사는 것 같던데 누가 그러던가? 슈퍼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차량 번호를 교통부에 넘겨서 수배 좀 내려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잘했어. 수고했군. 자네는 인자 형사와 같이 주식회사 다해 인테리어를 가서 연못공사 때 배관공사를 맡은 사람을 좀 데려오게. 자네가 회사와 가까우니까 서두르게. 미숙은 마음이 바빴지만 혹시를 대비해 형식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연못공사만 한 건가요? 아니요. 인테리어도 같이 공사했습니다. 저희는 다 하거든요. 연못 마무리는 본인이 하셨나요? 아니요. 반장님이 하신다고. 아마 반장님이 하셨을 겁니다. 보통 작업에 들어가면 반장이 마무리하나요? 아니요. 보통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왜 그곳은 반장이 마무리를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이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혹시라도 컴플레인 들어올까 봐서 반장님이 직접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까다로웠나요? 혹 싸웠습니까? 아유, 싸움이 됩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셔서 반장이랑 몇 번이고 싸웠습니다. 형식은 그때가 바로 눈앞의 일인 양 몸서리를 치면서 이야기했다. 미숙 형사는 형식과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전일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섰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입장이라 빠르게 과학수사팀을 데리고 전일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혼자 사는 집인데 깔끔하다 못해 락스 냄새가 물씬 나는 전일의 집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다. 사건이 일어나고 7개월이 지난 탓에 증거를 못 찾을 것 같아 수사관들이 긴장한 가운데 샅샅이 뒤져도 특별한 것이 나온 게 없었다. 혈흔 반응 검사를 해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나온 게 없었다. 형사들은 전일의 집과 마당을 찢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집 주변을 조사하던 한 형사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와서 누가 좀 도와주게? 무슨 일인데? 여기 하수구옆 좀 봐. 밧줄하고 수건 말이야. 수사팀들은 밧줄과 수건을 수거해 의뢰를 했다. 또 다른 증거를 찾아보았지만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47번 국도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에게
전일이 체포되어 서부서로 이송되어 왔다. 취조실에서 전일을 혼자 1시간가량을 둔 후 미숙 형사가 들어갔다. 왜 그랬죠? 앞뒤 주어를 뺀 질문을 전일이에게 던지며 미숙 형사는 앞자리에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전일을 바라보았다.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목을 메고 죽었더라고요. 거짓말! 인자 형사는 미숙 형사 뒤에 서 있다가 전일의 말에 무심한 듯 던졌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죽였다고요. 그런데 왜 도망갔죠? 전일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품 안에서 구깃구깃한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뭔가요? 미숙 형사는 봉투를 집어들며 물었다. 순자 씨의 유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향이와의 산책, 향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10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글을 쓰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웃는 날 되시고요.